네,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는 섹터가 상당히 잘 가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 코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2차 전지에 이어서 이제는 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최근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좀 구조적인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산업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최근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21조 원 대비해서 3조 원 정도 금액이 늘어난 건데 금액에 대한 의미는 크진 않지만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속화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난밤에 미국에서 2032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56%를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2032년에 신차 중에서 전기차가 67% 정도 판매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현대차를 바라보는 관점은 IRA 법안에 대한 피해 이런 네. 식으로 부정적으로 봤지만은 오히려 지금부터 현대차는 전기차 쪽으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30년에 현대차 그룹의 목표는 글로벌 3위의 전기차 업체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네.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실적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 말에 보면 뭐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고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요인이 긍정적인 요인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주가가 부진했었는데요. 실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반도체 수급 차질 완화가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될 것이고 장기간의 이 대기 수요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 전기차 시장은 고성장을 할 텐데 여기에 인플레이션 완화로 비용 구조까지 개선되면은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긍정적인 요인이었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결국은 금리가 높은데 수요가 둔화될 것이고 여기에 최근 금융기관들의 부실까지 확대되면서 대출까지 규제되면은 소비 여력이 감소되는 게 아니냐. 이게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하고 오버랩되면서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결국 소비 위축이 되면서 그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겹쳤었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 시장을 보면은 이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서 주가 상황이 좋은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2월까지의 누적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를 보면은요. 1251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 0.9% 성장이 그쳤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역성장이 아닌 성장을 했다라는 점에 무게 중심을 두는 거고요. 지역별로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13.9%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2월까지는 아직까지는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한 4월 이후부터 그 효과가 발휘된다고 하면 연간 판매량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4% 정도의 성장을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는데 이유는 일본, 한국, 서유럽, 북미 순서대로 판매 성장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대기 수요가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이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부터 국내 자동차 업종 주가가 좋다라는 부분은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그 팩트 그대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간밤에 또 FOMC 의사록을 보자면은 하반기 미국 경제 경기 측면에서 보자면 약한 경기 침체를 또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수요 같은 경우에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재고라든지 가격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수요가 감소를 했을 때 재고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작년 말까지 보면은 재고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이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적게 줘도 되고 그게 마진이 개선되는 효과였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2월 말 기준으로 현대기아의 재고 수준은 한 2월 말 기준 6주, 7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적정 재고라고 하면 3개월치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기아 합산해서 한 200만 대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한 8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보이고 있고요. 이 자동차 업체들이 낮은 재고를 유지해 왔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대기 수요 때문이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우려가 커졌던 이유는 테슬라의 역할이 컸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부터 10월부터 자동차 판매 가격, 전기차 판매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1월부터는 미국에서 판매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수요가 둔화되니까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우려를 했고 더 확대 해석하는 쪽은 치킨 게임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판매 성장률
성장률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1월에 35%, 2월에 42.9%로 오히려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중국은 1월에 10%로 부진했지만 이때 보면 중국에서 테슬라 점유율이 후퇴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2월에 29.8%가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점유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를 통한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자동차주가 1분기에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가운데 네. 하나잖아요. 하지만 요 며칠은 이 자동차 투자라든지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자동차주가 올라오긴 했는데 그동안은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좀 저평가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네. 현대기아 혹은 도요타, 폭스바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건데요. 이들이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네. 속도가 늦거나 전환을 하더라도 그게 수익성이 좋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주지를 못했었습니다. 현대기아 지금 5배, 뭐 폭스바겐 6배, 도요타가 좀 비싸더라도 9배, 10배 네. 이런 수준에 대비해서 지금 BYD가 24배 이런 차이가 났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현대기아가 전기차에 대해서 저평가를 받아왔던 부분이고 평가를 받지 못했던 네.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 BMW가 한 10% 정도 수준까지 하고 있고요. 2위 그룹이 르노, 닛산, 폭스바겐, 벤츠가 8%, 현대기아가 6% 정도 수준으로 예전에는 판매 비중이 올라갈수록 빠르게 네. 올라가는 기업들 순서대로 밸류에이션이 높게 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도요타의 경우에는 판매 비중이 거의 없는데도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핵심은 수익성이다. 네. 그러면 전기차를 먼저 전환을 하더라도 빠르게 확산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업체부터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현재 지금 전기차 사업 부분만 봤을 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와 BYD와 기아 차 정도가 전부입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이 eGMP라고 해서 EV 모델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네. 수익성이 좋아졌던 경우였고요. 현대차는 한 1분기, 2분기가 지나가면서 전기차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전사적인 마진이 좋아지겠죠. 여기에 이제 현대 기아 주가 상승이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전기차에 대한 전략이 구체화되고 더욱 나아가서는 이 GMP에 대해서 전기차의 차종별 판매량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작년에 차종별 판매량이 4만 대를 넘어갔었고요. 네. BYD가 작년에 5만 대를 넘어갔었거든요. 테슬라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40만 대를 넘게 판매했고 테슬라가 차종당 10만 대를 넘어간 게 2019년입니다. 주가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 내연기관차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종당 판매량이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가 결국 브랜드 파워력이고요. 이게 지금 기아가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향후의 성장성은 현대차가 오히려 2030년으로 갈수록 자동차 판매량이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차종 수가 늘어나지만은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수요 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뭐 자율주행이나 OTA나 결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서 네. 구독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를 바라보는 멀티플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앞서서 또 차트를 보니까 PER이 도요타 혼자보다도 낮은 상황이잖아요.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부품사들이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서현 이화 등이 최근에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은 또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이 종목들 어느 정도까지 업사이드가 있을 것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현대차나 기아의 네. 멀티플이 낮으면 부품주 경우에는 더 낮은 멀티플을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시장에서는 판단이 그 중에서도 잘하는 업체는 멀티플 높게 받았습니다. 잘한다고 하면은 전장 쪽으로 전환이 빠르고 오히려 그쪽에 매출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업체들을 멀티플 높게 받아왔었던 네. 게 지난 모습이었고 올 1분기도 대형 부품 업체보다는 중소형 부품 업체들 주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대형 부품 업체들도 볼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우선 부품사 전체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장 비즈니스 전환에 성공한 기업 중에서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향후 2025년부터 생산이 시작이 되면 이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L, 화신,
서현 이화, 성우 하이텍 등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런 전략 전환에 따라서 대형 부품업체들이 이제는 괜찮아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위아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현대모비스에 대한 오해, 단점은 현대차 그룹의 이런 전동화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 R&D 비용이 현대모비스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매출 비중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마진이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멀티플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부터의 주가 상승은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주가가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대형주 중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한편으로는 현대차 기아가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드카 이런 플랫폼 형식으로 스마트카로 나가고자 하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됐을 때 현대 오토에버는 그룹 내에서 최대 수혜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단 자율주행 레벨 3가 EV9 이제 5월에 출시되는 EV9부터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고요. 내년에 아이오닉 시리즈까지 확대가 되는데 여기에 현대 오토에버의 정밀 지도가 최초로 탑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이 현대차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탑재가 됐을 때 현대 오토웨브에 들어가면은 ASP가 대당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네. 여기에 자율주행 이 정밀 지도가 탑재가 되면 ASP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효과가 이제 확대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네. 뭐 단순하게 화성 전기차 공장,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이런 전기차 공장을 지을수록 현대차 그룹 전체 캐펙스는 현대위아가 담당을 하니까 단기적으로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현대위아가 현대모비스보다 내연기관에 대한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동화에 대한 비중이 올라갈수록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